안녕하세요, 모터링 박교동입니다. 네, 스포티지가 엄청 예뻐져서 돌아왔습니다. 브리즈 131의 겨울도 엄청 예쁩니다. 브리즈 131에 놀러들 많이 오십시오. 자,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이 정도로 예뻐지기는 진짜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정말 예뻐졌어요. 와, 이 정도면 거의 페이스리프트 중에서 정말 잘 된 페이스리프트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앞모습이 정말 많이 예뻐졌습니다. 제가 가끔 장난삼아 재밌게 하는 이야기 중에 그 응답하라 1988에 보면 여자 주인공이 성덕선이거든요. 근데 덕선이가 늘 했던 이야기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자기 이름이 왜 덕선이냐고. 아니, 언니는 보라고 동생은 노을인데 자기는 왜 덕선이냐고. 와, 그거 너무 제가 공감이 되면서 저 이름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른 기아의 모델들은 전부 다 스타맵 시그니처 넣고 하면서 다 비슷비슷하게 담고 엄청 예쁜 모습들을 하고 있는데 얘만 좀 이상했던 거야. 나만 왜 얼굴이 이러냐고 그랬는데 드디어 이제 스포티지도 얼굴을 바꿔가지고 정말 예쁘게 돌아왔습니다. 사양도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고, 지난번에 그 신차 발표회에서 차를 많이 살펴봤었는데 그때 그 X라인도 있고 일반 모델도 있었는데 X라인도 나름 그 내외관을 굉장히 스포티하게 다듬어 가지고, 특히나 이제 외관에서 X라인 같은 경우는 검정색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여기도 다 검정으로 처리하고 루프렉도 위에 좀 더 올리고 그렇게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있었는데, 그때 X라인에도 이 19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었는데 지금 여기도 그 19인치 휠을 옵션으로 장착을 해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사실 약간 긴가민가 했었는데 앞모습 보더라도 기본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는 요 세로로 줄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 마음에 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거 기본형은 이렇게 되어 있고 X라인은 여기 안에 이제 삼각형 형태에 추가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모습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번에 신형 스포티지는 이 스타맵 시그니처가 들어와 있는 요 주간주행 등과 세로형 헤드라이트 그리고 아쪽 그릴 이런 부분들을 손보면서 굉장히 잘 정돈되고 정말 예쁜 모습으로 들어왔다는 거 엄청 마음에 들고요. 지금 이게 라이트를 켜보면 이런 형태로 주간주행등이 들어오는데 이게 비상등을 켜면 이 주간주행등 전체가 이렇게 깜빡깜빡 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나름 뭐 괜찮긴 한데,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타맵 시그니처 들어있는데 위에만 이렇게 시퀀셜로 방향 지시등이 깜빡깜빡 움직이는데 얘는 전체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조금 더 싼 거긴 하지. 자, 옆모습은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어라든가 A필러, C필러 여기까지는 다 일정하게 그대로 똑같고요. 말씀드렸듯이 휠만 요거 원래 기본은 17인치, 18인치인데 19인치 옵션으로 휠을 지금 장착을 해 놨습니다. 타이어는 넥센의 로디안 GTX가 적용되어 있고 235R 19 사이즈의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X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도 다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 샤크핀은 그대로 실버로 이렇게 적용을 해 놨습니다. 자, 뒷모습은 뭐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라인들도 그대로고요. 여기 안쪽에 면발광처럼 되어 있는 이런 형태, 조명의 형태만 조금 바뀌었고 범퍼 아랫부분만 조금 바뀌었는데, 사실 뒷모습은 기존에도 저는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뒷모습은 크게 안 바뀌었는데 이 정도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스마트 트렁크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를 가지고 차에서 떨어졌다가 돌아오면 한 3초 정도 지나면 이렇게 트렁크가 열리게 되고요. 와, 트렁크는 상당히 반듯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바닥도 상당히 낮은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짐을 싣고 내리고 하기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고요. 아래쪽에 이만큼의 공간이 있고, 지난번에도 봤듯이 이걸 빼서 이렇게 넣게 되면 그러면 조금 더 짐을 조금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근데 요 높이 차이가 진짜 얼마 안 돼요. 불과 한 3, 4c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래도 요거라도 아쉬울 때도 있으니까 그래도 뭐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해 놨고요. 요걸 드러내면 저기 아래쪽에 약간의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 공간을 이게 이렇게만 그냥 계속 이렇게 쓰고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들어보면 저 밑에 뭐가 있는지 사실 잘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는 히든 스페이스로 나만의 비밀 공간. 그래서 저기다가 뭐 비자금이라든가 권총이라든가 이런 거 넣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자, 여기서
이렇게 당겨서 시트를 한 방에 이렇게 접을 수 있고요. 네. 이게 밑으로 딱 고정되는 건 아니고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딱 걸립니다. 네, 딱 걸려가지고 단차가 약간 있긴 한데 이 정도면 뭐 그렇게 많이 심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아쉬운 거는 이쪽 뒷면 백이 이게 부직포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쉽긴 하죠. 이게 요즘은 여기도 그냥 그 플라스틱 패널이나 아니면 소프트한 재질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꿀렁꿀렁하는 부직포 말고 좀 단단하게 그렇게 평평하게 해 놓은 데들도 많이 있는데 이거는 좀 예전 스타일이어서 요거 조금 아쉽긴 하고요. 근데 공간 자체는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오랜만이니까 한번 제가 누워보면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투싼하고 스포티지가 제 키에 딱 맞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발끝에 딱 맞추고 누워보면 머리가 시트에 딱 닿을락말락 하는 정도가 되죠. 그래서 저한테는 투싼하고 스포티지는 제 사이즈랑 딱 맞는 그런 사이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또 단점이 여기가 이게 너무 부드러워요. 이렇게 보시면 꿀렁꿀렁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거 사실 워낙 뭐 차박 이야기들 워낙 많이들 하시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패널은 조금 더 단단하게 해서 이렇게 꿀렁꿀렁해지지 않게끔 요 단차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건 좀 보강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지난번에도 확인했듯이 2열 공간은 뭐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주먹이 2개가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여유가 있고 그리고 등받이 각도도 지금 요게 딱 처음 세우면 딱 기본으로 서는 자세거든요. 거의 수직에 가깝게 지금 서 있죠. 근데 여기서 눕히면 여기까지 눕는다는 거. 와, 이 정도면 보세요. 이게 갭이 이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와, SUV 중에 2열에 이렇게 차이 많이 나는 차가 진짜 흔하지 않은데 와, 진짜 스포티지 등받이 각도는 진짜 좋습니다. 이러면 뒤에 타신 분도 엄청 편하게 가실 수 있죠. 여기에 쇼핑백 거리도 있고 2열에 송풍구도 따로 마련되어 있고 여기에 지갑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이제 뭐 옷걸이 같은 거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여기 안쪽에 고무가 이렇게 대져 있거든요. 그래서 옷을 이렇게 걸어 놓으면 차가 이렇게 흔들리든지 하면 옷이 이렇게 옆으로 쑥 해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데 떨어지지 않게끔 고무 같은 거 대 가지고 지지가 잘 되게끔 잘 해놨네요. 그리고 파노라마 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와, 개방감도 엄청 좋습니다. 지금 가운데가 분리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루프가 열리는 형태로 지금 적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이거 분리 안 돼 있고 그냥 통으로 된 게 사실 비주얼적으로는 훨씬 좋긴 한데 얘는 또 열린다는 장점이 있어서 어떤 게 더 나은가. 사실 파노라마 루프 있어도 잘 안 여는 거 생각해 보면 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가운데 이렇게 분리되지 않고 그래서 열리진 않지만 통으로 된 게 훨씬 더 감성적으로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되죠. 네, EV6에는 파노라마 루프도 아닌데 멋있네요. 자, 오늘 시승하는 모델은 스포티지 가솔린 1.6 터보 2륜구동 모델입니다. 이걸 이제 이야기해. 자, 아무래도 이제 하이브리드가 관심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계속 웬만하면 하이브리드를 구입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어쨌거나 자, 오늘은 가솔린 1.6 터보 2륜구동 모델이고요. 엔진은 4기통 1.6 터보의 최고 출력 180마력에 최대 토크 27.0kgm 똑같습니다. 기존이랑 계속 1.6 터보는 하이브리드에도 이걸 쓰고 있고 일반 가솔린 1.6 터보에도 같은 엔진을 쓰고 있는 게 기존이랑 같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변속기가 DCT 7단에서 자동 8단으로 변속기가 바뀌면서 아무래도 조금은 더 정숙성이나 또 부드러운 연결성 이런 면에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좋게 봐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하이브리드랑 비교를 해보면 가격이 한 4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400만 원이 좀 하이브리드가 처음 나오던 초창기에는 거의 한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4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는 게 웬만하면 하이브리드를 사십시오. 초기에 우리가 400만 원을 먼저 미리 더 지불을 해야 되지만 만약에 이제 차를 언젠가는 차를 판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차피 하이브리드가 중고차가 가솔린보다는 하이브리드가 인기가 더 높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400만 원이 약간 보증금 형태로 들어가 있고 물론 400만 원이 그대로 다 유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게 그냥 사라지는 돈은 아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주행을 해보면 이 차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같은 1.6 터보 엔진에다가 전기 모터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으니까 힘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기도 하고 연비도 당연히 훨씬 더 좋고, 실제로 주행거리가 충분히 기신 분들은 뭐 당연히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겠지만 주행거리가 1년에 2만 킬로가 안 되는, 그렇게 많이 운행을 안 하시는 분들도 그냥 웬만하면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는 게 실제로 지구 환경에도 도움이 되기도 하고 연비가 잘 나오는 데다가, 특히나 이제 한여름에 차가 가다가 잠깐 정차해서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하이브리드는 시동이 꺼져도 에어컨도 또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잠깐 차를 점차해 가지고 대기해 있는 동안에 한 뭐 5분 10분 정도는 대기하고 있는 동안 엔진 시동 안 걸고 에어컨을 계속 켜놓고 대기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전기 모터와 또 약간 늘어난 배터리가 있는 것이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가격적인 측면으로 400만 원이 너무 부담이 되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 400만 원은 보증금으로 그냥 넣어 놓는다, 내가 조금 더 비싼 차를 탄다 라고 생각하시고 웬만하면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라, 이렇게 전 최근에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스포티지는 가스 리프트가 없네요. 자, 인테리어도 꽤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커버드 디스플레이도 들어왔고 여기 터치 패널도 들어왔고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테마가 지금 완전히 다 바뀌었죠. 기존에 이렇게 볼록볼록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진짜 깔끔하게 잘 바꿨어요. 제가 보니까 요 12.3인치 디스플레이 두 개 연결되어 있는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이 하우징 자체가 제 거랑 똑같더라고요. EV6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바뀐 거랑 똑같은 형태로 지금 디자인이 바뀌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렇게 약간 이게 헤어라인이 아니고 나무문이구나. 지난번에 실내에서 이렇게 찍다 보니까 이게 헤어라인이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그거 아니고 나무문이네요. 그런데 요거 엄청 예쁘죠. 네, 깔끔하게 잘 정돈이 되어 있고 다이얼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은 뭐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요. 컵홀더는 이렇게 해서 집어 넣었다가 이렇게 딱 누르면 나와서 컵홀더로 쓸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지금 시트는 여기 다이아몬드 무늬에다가 스웨이드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요거 옵션입니다. 옵션으로 지금 적용을 해놨고, 또 워크인 디바이스 이런 부분들도 잘 돼 있어서 뭐 엄청나게 편리하게 좋죠. 이게 현대 기아는 2급에도 이런 워크인 디바이스를 다 넣어 놔 가지고요, 정말 좋고요. 근데 보면 그 원터치 릴렉션 시트는 없네요. 이게 릴렉션 시트가 있으면 이쪽에도 버튼이 있지만 운전석에서 이쪽 시트도 릴렉션 되게끔 여기 워크인 디바이스 버튼이 3개거든요. 맨 밑에 그 길게 누르고 있으면 원터치로 자동으로 이렇게 딱 누워지는 거 있는데 그 기능까지는 들어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 가장 잘한 업그레이드 중에 하나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온 것만으로 하더라도 거의 완성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그 화면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제 거랑 비교해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화면 사이즈는 조금 작긴 한데, 근데 그래픽의 내용은 또 제 거보다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자주 말씀드리는 게 그 기아 같은 경우에 기아 커넥트 앱을 쓰시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기아 커넥트 앱 쓰시면 진짜 편리하고 좋아요. 그래서 일단 폰에다가 커넥트 앱을 깔으시고, 그다음에 등록하는 거는 폰에서 직접 뭐 검색해서 넣으셔도 되고, 이쪽에 있는 QR코드를 찍어서 등록을 하셔도 되고, 그래서 한번 등록을 해 놓으시면 특히나 겨울에는 미리 예열을 해 놓는다든가, 여름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차 안에 온도를 유지해 놓는다든가, 그리고 차 상태 관리하는 거 이런 부분들 굉장히 편리하고 좋기 때문에 그 기아 커넥트 앱을 꼭 쓰시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이게 차 안에서 또 꼭 하나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별 버튼이에요. 핸들에 보시면 여기 별 버튼 있죠. 그리고 이쪽에도 보시면 여기도 별 버튼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차를 구입하신 다음에 이 핸들에 있는 별 버튼을 눌러 보시면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사용자 버튼인데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내가 뭘 실행할 것인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거든요. 기능들이 이렇게 많죠. 경로 취소, 위치 공유, 날씨, 라디오, 발레, 블루투스 오디오, 재탐색 전화, 뭐 이런 폰 프로젝션, 홈 이런 것들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없음이잖아요. 저는 주로 맵을 선택해 놓거든요. 그래서 이 화면이 뭐에 가 있더라도 이 버튼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래서 뭐 홈 화면으로 가 있거나 아니면 미디어 화면에 들어가서 지금 이런 걸 보고 있다가도 주행 중에 만약에 뭔가 잠깐 화면을 썼잖아요. 그럼 다시 내비게이션으로 빨리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때 이 버튼 눌러주면 바로 내비게이션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활용도가 진짜 좋거든요. 요 버튼은 꼭 쓰세요. 저는 맵을 선택해서 쓰고 있는데 뭐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폰 프로젝션을 쓰시거나 통화 거절 종료 이거를 선택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근데 뭐 경로 취소 뭐 이런 부분들 선택하셔서 본인 취향으로 보셨을 때 제일 자주 쓸 거 그거 선택해 놓으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쪽에 있는 이 버튼도 이렇게 눌러 보시면 그럼 요거는 내비게이션에 있는 버튼이거든요. 지금 요거는 아무것도 적용이 안 돼 있죠. 그럼 이거는 뭘 하면 좋을까? 여기 보시면 홈, 맵, 서치가 이미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요 화면 속에.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거는 뭐 홈이나 맵을 쓰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요거를 눌렀을 때 뭘 할 거냐? 그거는 이제 알아서 쓰시면 캘린더 이런 것도 있네요.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서 이걸 누르시면 캘린더, 게스트. 그래서 이런 거 원하시면 이런 거 선택해서 쓰시면 되는데 꼭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지금 이거 보면 이렇게 눌러 놓으면 지금 여기서 홈이나 맵 이런 거 미디어 들어갔잖아요. 화면에 들어갔다가 조금 있으면 이게 지금 다시 돌아가거든요. 이게 자동으로 돌아가죠. 예. 내 거는 그거 안 돌아가던데 궁금하신 분들은 요 가운데 부분 요거 변환하는 버튼 있잖아요. 요거를 길게 누르고 계시면 그러면 자동 전환되는 화면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끄기를 해 놓으면 자동 전환 안 되고요. 뭘로 선택해 놓은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길게 눌러서 인포테인먼트를 선택해 놓으시면 에어컨을 조정하는 쪽으로 갔다가도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인포테인먼트 화면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 차는 공조로 설정해. 아무래도 여기서 뭔가를 조작을 해 놨더라도 놔둬버리면 자동으로 이제 다시 에어컨 쪽으로 돌아와 주니까 요거는 편한 대로 쓰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제일 큰 변화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스티어링 휠이 디자인이 바뀐 거죠. 근데 이거 지금 말씀드렸듯이 뭐 EV6부터 EV3 지금 계속 같은 걸 쓰고 있어서 뭐 이렇게까지 근데 뭐 디자인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버튼도 이쪽에 붙어 있어서 쉽게 쓰실 수도 있고, 사륜구동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이쪽에 버튼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핸들에 거기에 이제 터레인 모드 바꾸시는 거 그 버튼이 하나 더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차는 이륜구동이어서 터레인 모드 버튼은 없는데 스티어링 휠은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보니까 EV6는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이 텔레스코픽 길이가 좀 더 많이 기존보다 조금 더 늘어났거든요. 근데 얘는 늘어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조금 짧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한 2cm 정도만 더 연장을 해줬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추가로 더 연장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위에 여기 감시 카메라가 추가로 장착이 됐죠. 요거 보니까 그 기아차의 국내에서는 최초로, 해외에서는 요걸 장착한 사례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기아차 최초로 요걸 지금 적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 안전장치거든요. 주행하시다가 만약에 눈이 감겨가지고 껌뻑껌뻑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알람이 들어요. 눈 감았다고 하면 몇 초 뒤에 바로 알람이 들어와서 야, 졸면 안 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졸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요거 어떨 때 좀 불편하기도 한 게, 아까도 제가 주행하면서 잠깐 이쪽에 화면에 들어가서 뭐 설정을 바꾸려고 이거 화면 바꾸고 셋업 누르는데 그새 알람이 뜨더라고요. 화면 전방 주시하라고. 그래서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걸어 놓고 잘 가고 있을 때 잠깐 뭘 하려고 했을 때 경고가 뜨기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불편하기도 한데 그 정도는 안전을 위해서 감수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제보에 의하면 안경 쓰신 분들이 이게 터널 같은 데 들어가면 그 불빛 때문에 이게 반사가 돼 가지고 얘가 사람 눈을 인지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대. 그래서 터널 속에서 안경 쓰신 분들이 운전하고 있을 때 나는 전방 보고 있는데 얘가 전방 보고라고 경고를 알려주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디오는 크렐이 적용되어 있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랑 선택적으로 그 데이터를 전송할 거냐 아니면 충전만 할 거냐 할 수 있는 C타 USB 단자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요 별표 버튼 딱 누르시면 바로 내비게이션으로 간다는 거. 네.
자, 엔진은 어차피 파워가 똑같긴 합니다만 변속기가 자동 8단으로 바뀌면서 훨씬 더 변속이나 이런 면에서는 조금 더 부드러울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와, 근데 하체가 엄청 단단하네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단단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요철이 뾰족하게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렇긴 한데 전체적으로 충격량 자체가 꽤 많네요. 최근에 탔던 차들 중에서 거의 좀 제일 단단하게 세팅된 게 아닌가 라는 느낌이 드네요. 근데 확실히 그 끝이 날카롭게 뾰족하게 들어오진 않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단단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뭐 젊은 분들은 뭐 이 정도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좀 가족용, 패밀리용으로 한다면 또 어린 자녀가 있는 그런 가정이라면 지금 이 세팅은 좀 많이 단단하긴 하네요. 산길에서는 뭐 날아다닐 것 같긴 한데 이 차의 성격 자체가 아무래도 좀 패밀리에 가깝다고 보면 좀 많이 단단하긴 하네. 이게 하이브리드랑 사륜 모델은 또 이렇게 단단하진 않았거든요. 이게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바뀐 건지 아니면 가솔린 2륜만 좀 세팅이 이렇게 단단하게 되어 있는 건지 그건 확인이 필요하긴 한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차는 하체는 꽤 단단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날카롭진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확실히 전체적으로 충격량 자체가 많이 들어오긴 하네요. 자, 스포티지는 원래도 판매가 엄청나게 잘 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좀 업그레이드들이 많이 되면서 제 생각에 판매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기아에서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소렌토보다는 싼 요 스포티지 사이즈가 저는 훨씬 더 저한테는 맞거든요. 굳이 소렌토 혼자 많이 다니고 뭐 그런 상황들을 평상시 주행을 생각해 보면 소렌토는 사실 좀 많이 크긴 하죠. 차가 더 멋있고 훨씬 더 고급스러운 거는 인정하지만 그래서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스포티지 정도면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기존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어서 아쉬웠는데 이번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왔고 디자인도 바꿔가지고 지금은 뭐 상품성이 엄청나게 많이 높아진 상황이어서 정말 잘 나왔죠. 자, 우선은 하이브리드가 궁금하긴 한데 아무래도 하이브리드는 힘도 훨씬 더 좋으니까 그래서 이런 길에서도 훨씬 더 강력하죠. 전기 모터가 추가된 게 그게 힘이 진짜 강력하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또 하이브리드는 연비도 괜찮기도 하고 특히나 뭐 소렌토랑 같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쓰고 있어서 스포티지가 좀 더 차체가 작은 걸 감안한다고 하면 하이브리드는 진짜 괜찮죠. 거의 뭐 약간 스포티한 그런 느낌까지도 살려줄 수 있어서 뭐 결국은 하이브리드가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 현실적으로 또 가솔린 1.6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보고요. 확실히 이게 하체가 단단하니까 코너를 돌아 나가는 실력 자체가 하체 단단한 덕을 제대로 보는 것 같아요. 보통 저 정도에서 초반에 약간은 살짝 기울어질 법도 한데 처음부터 기울어지는 양 자체가 확실히 덜 기울어져요. 이거 1.6 터보 이 모델은 그냥 약간 스포티 모델로 그렇게 운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요. 하체까지 지금 단단해 가지고 롤 버티는 거 그렇지. 그 정도로 단단하니까 뭐 이 정도 산길에서 이 정도 하체 나오는 거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와, 이 세팅이면 이 서킷 가서 던지면서 타도 되겠다 이거. 재밌는데요 이거. 근데 아무래도 지금 뭐 타이어도 그렇고요. 또 지금 겨울철에 노면 자체가 많이 좋은 상태가 아니고 지금 날씨가 영하 1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주 과격하게 던질 수는 없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하체 세팅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와인딩을 타기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자,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고요. 패들 시프트도 써서 주행을 해보면 뭐 패들 시프트가 있다고 해서 이게 아주 스포티하게 회전수 보정을 좀 해주나? 야, 확실히 롤이 적게. 와, 이게 전자 제어가 굉장히 빨리 들어와요. 스키드도 나기 전에
바로 제어가 들어와 버려 가지고 지금 계속 스키드가 안 들린 상태에서 라인을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뉴트를 잘 유지를 해 주거든요. 계속 계기판에서 전자제어가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4륜 구동도 아니고 2륜 구동이니까 빨리빨리 안정적으로 제어를 해 주는 게 좋긴 하죠. 이런 차들에서는. 확실히 4륜 구동이면 조금 더 강하게 확 밀어붙여도 될 텐데, 얘는 전자제어가 들어온다라는 얘기는 어쨌거나 차 자체에서는 슬립을 충분히 예상하거나 어느 일정 부분 조금이라도 감지가 되기 때문에 바로 컨트롤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워낙 빨리 감지하고 제어를 해버리기 때문에 막 타이어가 조금씩 미끄러지면서 끼익 소리를 내면서 그런 상황 자체가 안 만들어지네요. 엔진 사운드는 아주 매끄럽진 않아요. 예, 좀 그르릉하는 느낌이 약간 좀 걸걸한 소리가 나고 있어서 조금 선명하면서도 회전감이 좋은 그런 사운드는 아니어서 엔진 사운드도 조금 아쉽긴 하고, 근데 하체는 이렇게 주행하기에는 진짜 잘 맞아요. 근데 평상시에 이 차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좀 많이 단단하긴 하네요. 4륜 구동이나 하이브리드는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로만 봤을 때 여기 산길 와인딩은 진짜 재밌어요. 자, 급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에 두고 180마력 하나 둘 셋. 꽤 경쾌한데요. 아무래도 이게 터보가 돌기까지 초반에 약간 굼뜬 반응이 있는데, 터보인이 돌기 시작부터는 그래도 쭉쭉 잘 밀어줘 가지고요, 이 정도면 뭐 상당히 경쾌한 가속력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신형 스포티지에는 HDA도 HDA2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LFA도 LFA2, 디지털 키도 디지털 키2, 그리고 스티어링 감지도 정전식으로 정전식 그립 감지로 바뀌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적용이 됐고요. 근데 이게 전부 다 기본은 아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시그니처부터 기본이고, 정전식 그립이랑 LFA2는 기본이에요. 근데 그 HDA2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에요. 상위 트림에도 옵션이어 가지고, 이 같은 경우에 이제 HDA를 걸고 가게 되면 그 차선 변경도 자동으로 해주는 거죠. 여기쯤에서 차로 변경을 해보면, 그러면 이렇게 지금 자동으로 차로 변경을 해주죠. 지금 앞뒤에 차들이 조금 있긴 한데 간격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자동으로 차로 변경까지 해줍니다. 근데 이게 말씀드렸듯이 이 정전식 그립 감지가 적용되어 있을 경우에는 오류가 잘 안 나요. 실선이거나 아니면 바로 앞뒤에 차들이 있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차 자체가 오류를 잘 안 내거든요. 예전에는 핸들을 잡고 있는지 안 잡고 있는지를 얘가 판단을 잘 못해 가지고 방향지 시동을 켰는데도 핸들을 잡으세요, 그리고 경고를 띄워주면서 에러가 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게 정전식 그립 감지로 바뀌면서 차로 변경도 굉장히 잘 해준다는 거, 그런 점도 뭐 굉장히 유효하죠. 그리고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뭐 노면 소음이나 특히 위쪽 풍절음 이런 부분들은 무난한 것 같고요. 오히려 엔진 사운드가 조금 더 걸걸거리는 그 엔진 사운드가 조금 신경이 쓰이는 정도. 전반적으로 뭐 노면 소음이나 이런 부분도 무난하고, 편의 장비들도 잘 갖춰져 있어서 가족들이랑 장거리 여행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꽤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페이스리프트 된 기아 스포티지, 그 중에서 가솔린 1.6 터보 2륜 구동 모델을 시승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내외관 디자인이 완전히 멋있게 바뀌었고, 최신 기아의 트렌드랑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으로 바뀐 점 사실 굉장히 환영할 만하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편의 장비라든가 기능들도 전부 다 업그레이드들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양면에서 봤을 때 위급 소렌토랑 비교해서 그 핵심적인 사양면에서 크게 빠지지 않는 그런 수준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점 굉장히 반갑고요. 사이즈를 감안했을 때 지금 이 차의 사이즈가 구형 산타페 정도 사이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가족들이 여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넉넉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사실 굳이 소렌토까지 안 가더라도 저는 스포티지급으로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도 어차피 판매가 잘 되고 있었지만
있었지만 앞으로 판매가 더 많이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1.6 터보 2륜 구동 같은 경우에 한해서 지금 하체가 너무 좀 단단하게 설정된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이번에 조금 더 올라가지고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웬만하면 하이브리드를 구입을 하시라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하이브리드가 주는 장점 자체가 확실히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예전처럼 1년에 몇만 킬로 이상 타서 기름값에서 그 가격을 다 빼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한 몇 년 동안 그냥 편하게 조금 차를 더 여유있게 즐긴다 운행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나중에 이제 중고차 값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받으시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웬만하면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4륜구동 모델이나 또 하이브리드 모델들을 시승할 기회를 가져가지고 그때 다시 한 번 더 상품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